일본 도쿄 시부야의 한 요리학교. 이곳에서 요리 강사로 일하는 38세 카즈마는 세계 각국의 음식 트렌드를 가르치는 젊은 셰프 트레이너였습니다. 화려한 경력과 풍부한 지식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던 그는 늘 최신 요리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의 요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카즈마라고 합니다. 제 일상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마다 학교에 도착하면 세계 각국의 요리 뉴스를 체크하고 학생들에게 가장 최신 트렌드를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 준비를 하다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세계 음식 트렌드를 검색하던 중이었죠. 그런데 알고리즘이 추천한 영상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리어 하면 떠오르는 것? 이라는 제목의 해외 반응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클릭했습니다. 그저 요즘 세계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참고하려던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는 순간 저는 화면 앞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댓글창이 완전히 한국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음식, 한국 문화 심지어 한 외국인은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제 코리어 하면 로켓맨이 아니라 BTS가 먼저 떠오르는 시대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세계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열광하게 된 걸까요?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 요리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스시, 라멘, 덴푸라. 우리 일본 음식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고 세련된 요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댓글들은 제 생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찬사가 끝없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한국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왜 지금 세계는 이렇게까지 코리아에 열광하는가? 단순한 유행일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의문만이 맴돌았습니다. 한국, 대체 그곳엔 무엇이 있는 걸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는 물론이고 각종 요리 관련 사이트와 SNS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음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정도만 알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요리 트렌드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더 이상 한국 음식을 단순한 동양 음식 중 하나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는 한국 음식을 하나의 문화 패키지로 보고 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한 젊은 세대였으니까요. 하지만 저 자신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영상으로만 본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요리사입니다. 직접 맛보고 직접 느껴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보자.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혀로 느껴보자. 학교 측에 한국 출장을 제안했습니다. K-푸드 트렌드를 직접 조사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에게 더 생생한 수업을 제공하려면 제가 직접 가봐야 합니다. 다행히 학교 측에서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저는 다시 한번 그 해외 반응 영상을 봤습니다. 댓글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야. 한국인의 마음을 담은 문화야. 저는 그 댓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 아닌가요? 맛있으면 좋은 음식이고 맛없으면 나쁜 음식 아닌가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한국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과연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제 인생이 바뀔 여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이 펼쳐지고 곳곳에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항부터 이렇게 다르구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하는 공항철도 안에서도 저는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고 스마트폰으로 한국 관광지를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유럽인 가족은 아이에게 우리 오늘 한국 음식 뭐 먹을까? 라고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명동거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거리 곳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떡볶이집, 호떡집, 치킨집, 심지어 김밥 천국에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줄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봤습니다. 일본의 편의점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김밥, 주먹밥, 각종 한국식 도시락들이 진열대를 가득 채우고 있었고 컵라면 코너는 한국 라면 천국이었습니다. 한 미국인 관광객이 신라면을 10개나 사들고 계산대로 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This is amazing 이라며 환호하는 그의 모습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저녁 무렵 강남역 근처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코리어, K-팝, 러브, 코리어를 외치는 외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외국인 관광객들, K-팝 댄스를 따라 추는 젊은이들, 한국 화장품 가게 앞에서 신나게 쇼핑하는 사람들. 이 모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힘이다. 한국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자석이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자석에 이끌려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다음 날 아침, 저는 종로 쪽으로 향했습니다. 관광지가 아닌 현지인들이 가는 곳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간판도 낡았고 외관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기다 직감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본 분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랫동안 장사하다 보면 눈에 보이죠?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저는 메뉴판을 봤습니다.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김치전, 부침개 평범한 한국 가정식 메뉴들이었습니다. 추천해주세요. 제가 말하자 사장님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추장찌개랑 김치전 드릴게요. 우리 집 특별한 맛이니까요. 잠시 후 상이 차려졌습니다. 고추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노릇노릇한 김치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반찬의 가짓수였습니다.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멸치볶음, 계란말이 무려 8가지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고추장찌개의 국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맛이 아니었습니다. 매콤함 뒤에 깊은 감칠맛이 숨어 있었고 그 감칠맛 뒤에는 묘한 단맛이 느껴졌습니다. 복합적이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이 맛은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장님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일본 어떤 셰프도 이 맛을 재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건요, 비법이나 테크닉 때문이 아니에요. 우린 손맛과 정성, 그리고 함께 먹는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손맛, 정성, 함께 먹는 즐거움. 저는 요리학교에서 정확한 계량, 과학적 조리법, 플레이팅 기술을 가르쳐 왔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의 말은 그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박종수 사장님은 저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때로는 주방에 들어와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지켜봐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방에서 사장님을 지켜보는 시간은 제게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장님은 계량컵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눈대중과 손 감각이었습니다. 간장은 이 정도, 고춧가루는 이 정도. 사장님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배운 정밀한 레시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매일 맛이 조금씩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제의 김치찌개와 오늘의 김치찌개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레시피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세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날씨, 재료 상태, 손님의 기분 모든 게 달라요. 그걸 느끼면서 요리하는 게 진짜 요리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도쿄에서 저는 세계 요리를 다룰 수 있는 젊은 강사로 불렸습니다. 정확한 레시피와 과학적 조리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앞에서 제 모든 지식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수많은 조리 이론이 한국의 노포 음식 앞에서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사장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쳐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카즈마 씨, 당신이 배운 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요리엔 기술만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사장님은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식탁 위에서 나누는 마음이에요. 한국 음식은 그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제 요리 철학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요리를 만드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요리를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차이가 바로 한국 음식이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사장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배웠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의 상차림 문화였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 밥을 짓더라도 여러 개의 반찬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반찬을 준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혼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럿이 나눠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음식의 핵심은 혼자 먹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상을 함께 차리고 반찬을 나눠 먹고 찌개를 함께 뜨는 문화. 일본 음식이 개인의 정교함을 추구한다면 한국 음식은 함께하는 풍성함을 추구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음식에서 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손님들에게 항상 반찬을 더 주셨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이익을 따지면 손해일 텐데 사장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손님이 배부르게 먹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어느 날 혼자 명동거리를 걸었습니다. K-팝이 거리에 울려 퍼졌고 K-드라마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K-팝, K-드라마, K-문화가 세계에서 사랑받는 것도 결국 한국식 정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한국의 드라마는 가족의 정을 그리고 한국의 음악은 사람의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이 깨달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리아를 들으면 떠올리는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느끼는 한국인의 따뜻함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빙그레 웃으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진짜 요리사가 되었네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다. 이것이 바로 K-푸드, K-컬처가 세계를 정복한 비밀이다. 저는 이제 일본으로 돌아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리학교에 복귀한 첫날, 저는 학교 측에 제안했습니다. K-푸드 전문 과정을 개설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학교 측은 의아해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 음식에 집중하려는 거죠?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문화이며 전 세계가 그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음식의 철학이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다는 것을. 학교 측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업 방식 자체를 바꿨습니다. 첫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 음식을 배울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맛을 넘어서 한국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요리사입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제가 항상 정밀한 계량과 과학적 조리법을 강조하던 강사였으니까요. 하지만 K-팝과 K-드라마에 익숙한 젊은 세대였기에 오히려 한국 음식 수업에 열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 나오던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신나서 물었습니다. 저는 박종수 사장님께 배운 대로 가르쳤습니다. 계량보다 중요한 손맛, 레시피보다 중요한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닌 함께 먹는 즐거움. 학생들은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학교는 일본에서 최초로 K-푸드 전문 과정을 정식으로 개설했습니다.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음식의 철학을 배울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식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한국 음식에 열정을 쏟으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기 때문이야.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야.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1년에 4번씩 방문합니다. 매번 박종수 사장님 식당을 들르고 새로운 한국 음식을 배웁니다. 사장님은 저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저 역시 사장님을 스승처럼 모십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그 해외 반응 영상을 켰습니다. 코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1년 전 처음 이 영상을 봤을 때의 충격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댓글 하나하나가 이해됩니다. 한국은 따뜻하다. 한국 음식은 마음을 치유한다. 한국 문화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이 모든 말들이 이제는 공감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한국의 힘은 유행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박종수 사장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사장님의 환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저는 진짜 요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의 정을 전하는 요리사가 되겠습니다.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즈마 씨, 당신은 이미 훌륭한 요리사예요. 이제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통화를 끝내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서울의 그 작은 식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따뜻함, 정성,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 이것이 바로 제 요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수업에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기술이 아닙니다. 요리는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그 진리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K-푸드, K-컬처, 그리고 한국인의 따뜻함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전 세계가 기억할 진짜 가치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가치를 전파하는 전도사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